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대구 진짜 덥습니다. 이 주말에 양산에는 42.5도라는 어마어마한 기온을 어, 기온에 올라서 한국 역사상 최고의 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더운 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진짜 덥습니다. 이 더운 날은 시원한 카페에서 하루 정도로 있는 게 최고의 이, 더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말 토요일 날, 어, 오전에 두류공원을 한 바퀴 돌고, 물에 한 그릇 하고, 이제 현풍에 가서 이제 늘 주말에 가는 카페, 도깨비 카페, 거기에서 있다가 육아사의 계곡에 잠시 발 담그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제는 간송미술관에 관람하러 갔는데, 간송미술관에 민도가 있습니다. 신윤복에. 작품이 참, 제가 느끼기에 아주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너무 이게 깜깜해서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글을 읽는다든가 이런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조금 어지럽고 그런 저뿐만 아니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말에 이렇게 더웠는데, 저는 이번 주 8월 8일 날 베트남 뭡니까? 작년에는 저희 애들이 보내줘갖고 베트남에 다낭하고 처제들하고 다낭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와서 그 기억으로 해서 이번에 나트랑하고 달랑에 가기로 했습니다. 8월 8일 날 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보내주는 거는, 요번에 베트남에 보내주는 거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하고 엄마 많이 조금 힘든 시간을 성껏 떨어졌다고 위로차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핸드폰도 2개 다 바꿔주고, 바꿀 필요도 없는데 바꿔주고, 그렇게 용돈도 주고 해서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나온 김에 제가 해외 공무 연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대구시 8개 구군의 대부분 다 해외 의원들의 해외 공무 연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공무 연수를 갔다 오려고 한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해외 공무 연수는 간다고 바로 가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에 해외 연수 가기 전 4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외 연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원래 해외 연수를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다음 해에 예산 측정을 합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상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선거 준비를 하고 선거를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회의 연수를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가려면 새로 이제 당선이 된 의원들이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 실질적으로 또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회의 연수를 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그 해외 연수를 가는 게 뭐 적절하지 않다. 해외 그 공무 연수를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해외 공무 연수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뭐 어느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서 무엇이든 의원들이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뭐 어떤 색다른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비용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해외 개인적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베트남에 지금 가는데 성수기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행사에 1인당 약 80만 원을 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해외 공무 연수로 간다고 하면 2배, 3배의 비용을 더 측정이 돼서 갑니다. 이때까지 간 사례로 보면 일본에 가는 경우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면 비행기 값하고 숙소해도 뭐 100만 원이면 충분히 갔다 오는 정도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계획해서 갔다 오는 비용을 따지자면 2배, 3배 정도 듭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용역업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그 공무 연수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에 업체 방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관 방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여행사에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관 방문은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그 어느 날짜에 가겠다 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공기관에서 관극공사 있지 않습니까? 관극공사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일반인이 뭐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대대적으로 좀 현실화하는 게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 화장실 한 개를 우리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뭐 한 400이나 이래 들지 않습니까? 근데 광급공사로 만약에 화장실 한 개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면 그거에 1.5배 내지 2배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뭐 이런 것도 비교해서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낮추는 그런 작업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공사를 했을 때 수의계약을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전자공시에서 그렇게 최저가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거를 원인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하는 그런 비용에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의 뭐 지방의회, 그러니까 기초의회,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 해외 공무연수 뭐 이런 부분은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가서 뭐 뭐든지 느끼고 오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개인 어떤 관광을 하면 안 되겠죠. 관광보다는 진짜 그대로 배우고 오는 그런 연수,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 값하고 숙소, 숙박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식비 그 정도로 책정을 해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 해외에 가는 그런 비용에 비추어서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 덥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뻘뻘 나고 어질어질한데 카페에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Clean up the trash.